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것저것 주제를 좀 준비를 해놨다가 또 오늘 그 남북미 관계 관련해서 엄청 심각한 뉴스가 보도되는 바람에 우선 그 주제부터 좀 말씀드려보고 싶어졌습니다. 아휴, 제가 이제 북한 내부의 이른바 강경파들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밀리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란다 이런 말씀을 한 두어 차례 드렸었는데요. 제 생각에는 물론 저의 짐작이지만요. 현재 북한 내부에서 그 장성택 세력을 처형한 이후로 아마 가장 심각한 권력투쟁 그런 게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요. 우선 하노이 회담 무산된 거, 그러니까 그 협정을 발표하는 이거가 실현되지 않은 그거에 대해서 이 판을 폼페오가 주도했다, 볼튼이 주도했다, 혹은 트럼프가 자기 국내 정치 상황에서 밀려서 면피용으로 판을 깼다. 이런 분석들은 제 생각에는 진짜 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트럼프 변호사 코엔 청문회 그게 어떻게 기획됐고 결과가 어떻게 끝났는지 이미 상세히 말씀드렸고요. 미국 내에서도 그 얘기가 그 당일날 하루 하노이 회담 그냥 묻어버리는데 쓰고 나서는 아예 쏙 들어갔습니다. 내용이 없고 오히려 트럼프한테 유리한 증언들만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아무리 상원을 이제 공화당이 다수당으로 차지하고 있다 해도 트럼프하고 관련해서 무슨 범죄 사실이 뮬러 특검이건 어디건에서 단 한 가지라도 나왔으면 낸시 펠로시가 탄핵을 시작도 안 하겠다. 이렇게 공언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탄핵이 안 될 게 뻔하다. 이래도 2020년 대선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의 글로벌 네오콘 이 엘리트 극좌 엘리트들이 결정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건데요. 이 탄핵을 해갖고 표결에 붙이고 난리를 치고 그러면 언플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거를 바보가 아니면 그거를 안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 오히려 지금 상황은 이제 오바마, 힐러리, 그 다음에 코미 등등등 사찰법, 내국인 사찰법, 저는 그렇게 부르는데요. 그 파이사 액트하고 그 다음에 그 다스의 트럼프 러시아 아무튼 그 문서 이런 거 관계 돼갖고 오바마, 힐러리 그러고 제임스 콤이 이딴 사람들이 몽땅 다 기소가 되냐 마냐 과연 이제 언제 될 거냐 이런 얘기가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바마하고 힐러리는 입도 뻥끗 못하고 있다 이 정도 상황이고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그냥 대충 믿으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너무 오만방자를 떠는 거라서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그 남북미 관계 특히 이제 북한하고 미국 관계하고 그리고 그 이제 가운데서 우리 문 대통령님 침묵을 지키고 계시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것처럼 겉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제 이 상황 역시 제가 그 날이면 날마다 말씀드리는 그 글로벌 네오컨 엘리트들이요. 전 세계적인 그 안티 피플.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을 들들 볶아서 진짜 튀겨 먹으려고 그러는 이 집단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대행 세력이 한 단위 국가 내에 많이들 이제 박혀 있잖아요. 콕콕요. 그러니까 남미 상황이 특히 그렇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래 왔고요. 그 우리나라 진보, 저도 한때 사회주의자였는데요. 우리나라 진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 사회주의를 표방했던 국가들조차 뚜껑이 열리는 걸 보니까 그 글로벌 네오콘 엘리트들의 그 괴뢰 이런 정부 보고 괴뢰 정부라 그러죠.
그 가짜로 세워놓은 그 주구 세력 이랬던 거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제가 어떤 집단이 그 집단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한 단위 국가 내에서 이 글로벌 네오콘 엘리트들의 앞잡이들 이런 세력이 이제 공작 작전을 해오는 이런 게 특히 21세기, 20세기 말부터 21세기로의 이제 현실이다. 이런 각도에서 북한 내부 문제도 좀 살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저 같은 일반 개인이 상상을 하고 이러는 게 뭐 큰 의미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남북미 관계가 철두철미하게 이제 세 국가의 정상들이 해나가고 있는 이제 탑다운 방식이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내막이나 상황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채로 뭐 상상을 하고 이러는 것 자체도 뭐 의미도 없고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그런 세세한 사정을 알고 모르고 이런 것도 큰 변수가 될 일도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너무 속상하고 걱정이 되고 특히 이제 뭐 우리나라에는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뭐 저는 저대로 저의 신앙이 있고 뭐 그게 기독교든 불교든 아니면 천지신명께 비는 거든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좀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어쨌든 너무 걱정이 되고 마음이 좋지가 않으니까 좀 상상의 나래를 뭐 저 나름의 추리 소설을 한번 펼쳐보자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글로벌 매파의 그 주구 세력 앞잡이들이 혹시 북한에도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는요. 좀 거슬러 올라가면 작년에 있었던 북미 간의 1차 싱가폴 그 정상회담 그 전 상황까지 갑니다. 그때 이제 그 최선희 부상이 제가 보기엔 상당히 과격한 공개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게 1차로 북미 간의 설전이 오가고 난 다음에 상황이 좀 조용해졌는데 때늦게 다 지나간 걸 갖고 최선희 부상이 뭐라고 또 엄청 그 과격한 저한테는 과격하게 들리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볼튼이 이거 정상회담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어깃장을 놔갖고 트럼프가 이제 나는 회담 취소를 강요당했다 이렇게 자기 트위터에다가 그 공개 편지하고 같이 올렸던 그거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볼튼한테 밀리는 척하면서 회담 취소의 모든 책임을 이제 볼튼이 대변하는 그 강경파들 네오콘 강경파들한테 뒤집어 씌우는 이런 것들로 보이는 일을 하는 걸 보면서 잘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거기에 딱 이어갖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두 정상이 만나서 직접 대화를 해라 자꾸 실무진한테 맡기면 쓸데없는 소리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게 이제 신의 한 수였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제 그때 저는 그 최선희 부외무상의 그 일테면 과격 발언 뭐 그것조차도 그거가 이제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건넌다 이런 차원에서도 좀 조금 과한 것 같다 이런 걸 느꼈었습니다. 어쨌든 그 이제 트럼프 그 공개 서한이 그 바로 다음날 아침에 그 북한 측 그분 박 무슨 분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다시 편지를 보내고 이래갖고 공개 서한을 보내고 이래서 이제 사태가 일단락 됐었죠. 그때 최 부상의 그 발언을 저는 좀 약간 과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최근에 말씀드렸었는데 좀 걱정스러워하면서 눈여겨봤던 대목이 하노이에서 그 두 번째 날 확대 정상회담을 하던 중간에 기자들한테 회담장을 공개했는데 그때 이제 딱 보였던
그 라이브로 보였던 리용호 외무상의 태도가 저는 상당히 좀 우려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본인이 딱 나서갖고 기자들을 물려줄 것을 그 청하는 그 요구하는 모습이 제 눈에 상당히 좀 이례적으로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수령 막 이러잖아요. 수령 지도자 수령님인데 수령을 옆에다가 앉혀놓고 수령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직접 나서서 뭐라고 하는데 그게 또 좀 게다가 좀 자연스러워 보이기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그 이제 그러면서 그때 생각을 했던 게 김정은 위원장이 워낙 젊고 그러니까 그 중국하고 어떻게 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중국하고 뭐 말을 하자면 사바사바 하면서 그 사익을 본인의 사익을 취하려고 그렇게 움직였던 그 장성택 라인을 부정부패도 엄청 심했던 그 라인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처형하고 막 이러면서 제거할 때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내부의 정치권에서 어떤 세력의 지지를 받았을까, 뭐 군부 말고 정치권이요, 이런 생각도 좀 했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마지막으로 며칠 전에요, 그 최선희 부외무상이 북한 내부에서,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전혀 보도가 안 됐다고 하던데 그 외신 기자 간담회인가 뭐 그거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조만간 북미 관계에 대한 최고 지도부의 결정이 내려질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들으면서 또 최고 지도자가 아니라 최고 지도부? 최고 지도부가 누군데?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수령론의 이른바 백두혈통을 강조하는 우리가 알기로는 1인 독재 국가인데 무슨 집단 지도 체제가 아닌데 왜 갑자기 난데없이 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최고 지도부라는 표현을 그 국제적 그러니까 외신 기자들 앞에서 쓰는 거를요. 처음 봤습니다. 아무튼 이제 오늘 그러니까 개성 연락사무소 잠정 철수 이것까지를 지켜보면서 이제 드디어 오늘 이제 혹시나 북한 내부에 이제 제 눈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게 뭐 리용호, 최선희 이렇게 외무상 라인으로 보이는 이 소위 강경파라는 사람들이 혹시나 뭐 미국의 글로벌 네오콘 엘리트 세력하고 연관이 있는 건 아닐까. 뭐 미국, 유럽 이런데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요. 그런 걱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막 그 김정은 위원장이 왜 이번에는 그 북한 역사상 처음으로 그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거기로 선출이 왜 안 된 걸까? 이게 그때 들으면서도 좀 이상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검색을 해봤더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무슨 권력 구조에서 이른바 강경파 그런 세력들이 뭐 나름의 합법적인 과정을 거쳐서 뭐 김정은을 위원장 자리에서 밀어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밀리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갖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 위원장은 그러니까 핵 말고 이제 북한의 전 국민의 번영과 그리고 한반도의 영구 평화를 위한 그 의지가 100% 확고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뭐 대체적인 분석은 오히려 제가 걱정하는 그 반대라고 검색이 되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를 그 해산시킬 권한을 더 주기 위해서 그리고 뭐 사문화든 명목상이든 그 최고인민회의가 뭐 위원장을 뭐 그 소환해버리는 이렇게 돼 있는 이것들도 다 없애버리면서 그러니까 김정은의 권한을 더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조치로 보는 견해가 좀 압도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러고 그러니까 해방되고 나서 이제 분단되고 국가를 수립한 이 지난 70년 동안 북한은 사실 왕조국가 2조 시대까지 왕조국가 그거를 이어온 나라잖아요. 그게 내용상으로 똑같죠. 그래서 뭐 그 백두혈통, 이른바 백두혈통 이런 거를 막 강조를 해온 나라에서 뭐 내란이나 뭐 쿠데타 이런 그 정변을 일으켜서 그 김정은을 실각시키는 게
실제로 굉장히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그 요새 북한 외부에서요, 독살당했다는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 이 청년이 또 나오던데, 이렇게 이제 가족들 돌봐주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되는 그 정체불명의 단체요. 반북 반 김정은 이 단체의 활동상이 또 엄청 자주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북한 정치권과 관련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현재 집권 여당과 정부 안에 잔뜩 이렇게 포진하고 있는 뭐 글로벌 엘리트들하고, 그 다음에 삼성 독재의 이 세력의 앞잡이들처럼 이런 세력이 북한에도 우리는 모르지만 있어 왔고, 뭐 그들이 지금 이제 남북미 관계의 영구 평화 정착을 향하는 이 도정을 그야말로 이제 전면적으로 나서서 방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이 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에 하나 그렇다면은 저는 이제 만에 하나 만만분의 하나 만약에 지금 북한에서 보여지는 이 겉모습이 진짜로 그런 거라면 저는 더더욱이 김정은과 트럼프 이 둘이 하노이에서 거의 1시간 반, 2시간 가량 독대를 하면서 나눈 얘기들, 그 내용이 정말 궁금하고, 그리고 이들이 이제 북한 내부에 만약에 있으면 글로벌 네오콘 엘리트 세력의 앞잡이들, 이 세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어떤 협업 이런 거를 의논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완전 듣기에 황당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근거는요. 일단 트럼프부터 보면 트럼프는 이제 장사꾼입니다. 비즈니스맨이요. 근데 장사, 이 흥정이라는 기본이 상대방을 대접을, 존중을 해주면서 하는 거잖아요. 뭐 다들 편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만약에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한마디도 언지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뭐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는 식으로 만약에 그렇게 판을 뒤집어 엎으면서 김정은의 뒤통수를 쳤다. 그러면 뭐 흥정판을 엎자는 거잖아요. 이거는 도저히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북한이,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끝인 겁니다. 그렇게 하면 뭐 동네에서도 심지어 뭐 동네에서도 장사하거나 뭐 그럴 때 그렇게 하는 그따위 인간하고 무슨 얘기를 또 합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래도 아무리 뭐 장사꾼이라 그래도 뭐 레저, 뭐 건설 산업, 그러니까 호텔, 골프장, 뭐 그다음에 뭐 카지노 이런 부분에서는 거의 전 세계 1위 정도 규모의 비즈니스맨인데요. 트럼프가 아무리 또라이에 진짜 교양이 없어 보여도 그거는 흥정의 기본이 아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판을 엎었다. 여기에도 동의하기가 힘들고, 그다음에 또 김정은 위원장도요. 아무리 젊지 않아 세상 없어도 뭐 심지어 어리다고 해도 그 꼴을 당하고 나서도 지금처럼 이렇게 뭐 할 말도 못하고, 뭐 말을 하자면 유한 자세로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식으로 나오고, 심지어 뭐 앞에 나서갖고 요새 계속 얘기하는 최선희 부외무상조차도 뭐 두 정상의 케미는 이상하리만큼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뭐 그런 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글쎄, 전 그런 거는 그렇게 비굴한 저 자세는 우리 남한의 뭐 박근혜가 했던 거 아닌가요? 박근혜가 하라는 대로 다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일본하고 뭐 정보 군사 동맹도 맺고 뭐 별짓 다 했잖아요. 시키는 거 다 했잖아요. 또 반기문이 뭐 유엔 사무총장 하면서 뭐 사우디 그때 당시에 왕위 기술서열 1위였던 인간한테 뭐 돈도 뭐 푼돈을 받아 먹어가면서, 그러고 일하는 사람들 중에 약자들은 뭐 열심히 찍어 눌러가면서 뭐 오바마 따까리라고 소문이 났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나 그렇게 저자세로 굴지, 뭐 완전 찰싹 달라붙어 있는 초강대국인 소련하고 중국한테도 주권을 내준 적이 단 한순간도 없는 북한의 지금 당 위원장이 뭐가 뭐 그냥 왜요? 트럼프한테 왜 트럼프가 그렇게 뒤통수를 갈기는 미친 짓을, 진짜 상도의를 저버리는 그따위 짓을 했으면 정말 거기다가 그렇게 비굴하게 숙이고 들어갈까요? 왜요?
이유가 있나요? 다 까발기고 미국이 잘못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죠. 완전 다 까발기고요. 어쨌든 최고인민회의가 이제 그 4월 11일에 열린다는데요. 만에 하나라도 만약에 북한 내부에서 진짜 미국, 유럽 이런 데로 돌아다니면서 너저분하게 진짜 글로벌 엘리트들한테 물들어갖고 뭐 뭘 받아먹었는지 어쨌는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남북미 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수립 여기에 이제 그야말로 적극적으로 이걸 방해하고 나서면서 그러는 세력이 혹시라도 있다면 정말 이참에 좀 다 청소가 되기를 진짜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되고 나면 이제 한반도 평화는 이제 실질적인데 진짜 그 제가 보기에는 뭐 북한을 앞세워서요. 만약에 이게 이제 판이 정리가 되고 진도가 더 정확하게 나가면 정말 트럼프는 자기 인기 관리를 위해서라도 북한을 앞세우면서 러시아하고 이란까지 끌어들여 갖고 전 세계 비핵화 이슈 이런 거를 부르짖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위상을 이제 비동맹국을 대표하는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유엔에서도 엄청 키워주고 막 이럴 가능성이 엄청 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북한 내 지금 내부 상황이 정말 제대로 잘 정리가 되기를 바라고 그 세력이 그냥 그 트럼프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강경파든 아니면 글로벌 네오콘 엘리트 세력의 앞잡이이든 어쨌든 그 지금 현재의 남북미 평화 기류를 음, 저해하고 그 딴지를 거는 세력이 북한에 없기를 바라고 그리고 있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그러니까 해결을 하기를 간절히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판이 돌아가게 된 이 이유, 구체적인 이유와 해결 방안에 대해서 그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그 둘이서 독대했었던 그 때가 어떤 협의가 구체적인 협의가 된 상황이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이재명 지사님 재판을 담당하는 중인 그 판사가 진심으로 부디부디 제정신인 법조인이기를 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요. 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은 뭐 나쁜 이재명 지사님의 무죄를 뭐 1000% 입증하는 얘기들만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이 그 법원이 수원지법이다 보니까 정말 안심이 안 되는 면들이 있습니다. 진짜 판사가 상식적이고 건전한 사고방식을 가진 상식적인 법조인이기를 또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이제 주말인데 주말의 시작 불금인데 모두 편안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금방 또 뵙겠습니다. Good night.